자, 구문 정독 유닛 7번째입니다. 오늘은 주의가 좀 필요한 동사들을 좀 볼 텐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기보다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이 suit이라는 동사가 적합하다, 어울리다인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누구누구와 무엇무엇과 해서 전치사 with가 뒤에 필요할 것 같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은 특히나 이제 그 자신의 감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한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항상 질문들이 그렇죠. 쌤, 이게 뭐뭐와 어울리다니까 with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단어의 어법이나 쓰임새를 안 보고 그냥 본인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데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점수를 만드는 이제 제대로 된 시험 준비 공부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되면서 본인도 지치죠. 항상 이런 게 궁금하니까.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이 고스란히 점수가 되게 만들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다수의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로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suit you가 되죠. 그래서 너와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는요, 12명의 사람들이 reached, 도착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arrive라는 동사는 뒤에 at이나 in 같은 장소의 전치사가 따라 나오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로 암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reach는 목적어를 바로 데리고 오는 타동사다. 런던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 다음에 3번 attend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근데 같은 의미의 또 자동사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participate in이죠. participate은 in과 함께 써서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자동사인 반면 attend는 attend the meeting, 학급회의에 참석하다라는 타동사가 된다. 그 다음에 4번의 동사가 resemble이 닮다라는 건데 누구누구와 닮다죠.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뒤에 누구누구와 with가 있어야 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항상 이제 목적어를 바로 데리고 오는 타동사가 우선하는 언어다. 영어는. 그래서 이제 resemble 뒤에 with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실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한 번 더 내용을 익혀두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보다는 새로 태어난 내 조카가 아빠를 닮았다. 여러 선생님들이 discuss, 토론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무엇 무엇에 대해서 about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현장학습에 대한 일정을 토론했다. 자, 학생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말에서 온 enter가 어디로 들어가다.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로, 쉘터로. enter도 보면 어디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아니에요. 타동사란 말이지. 그래서 enter the shelter가 됩니다. 쉼터로 들어가다. 물론 enter가 뒤에 into를 데리고 오는 자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nter into.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계약을 뭐 체결하거나 어떤 거를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 놔두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다, enter the shelter, 타동사다. 그 다음에 7번의 marry도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marry a childhood friend, 어린 시절의 친구와 결혼했다. 8번의 approach는 대표적인 타동사죠. 그래서 approach the moon, 달에 접근했다, 다가갔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9번부터 나오는 것들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lie하고 lay. 그러니까 lay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무엇을 놓다, 두다, 알 같은 거를 놨다라는 동사가 돼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문을 down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다가 내려놓았다. 놓다니까 lay의 과거형인 laid 형태를 써야 되겠죠. 뭐 lie는 뭘까? lie가 어디에 뭐 눕다라든지 또는 거짓말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또는 lie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자동사가 됩니다. 주어가 어디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거의 지금 과거형이죠. lied.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쿠크는 뻐꾸기를 말하고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lays 알을 낳다. 그 다음에 작년에 마스크 가격이 자, rise하고 raised인데 대기오염, 공기오염, 에어 폴루션 때문에 지금 이 rise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쉽게 말하면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어가 오르다 또는 상승하다. 가격이 올랐단 말이지. 그래서 rose를 쓰는 거죠. 반면에 raise라는 동사는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를 꼭 데리고 와서 목적어를 올리다 또는 인상하다.
요금을 인상하다, 손을 들어 올리다처럼 그렇게 써야 하는 동사가 된다. 자, 근데 The Rio Grande River라는 이 강이 on the border는 국경입니다.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의 국경에 이 강이 어떻게 하겠어요? lay는 놓았다 아니고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사로 lies를 쓰게 되죠. 그래서 lie는 놓여 있다, 거기에 위치하다. 반면 lay는 항상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목적어를 낳다, 두다라는 동사가 된다. 13번에서는 그녀가 when she told 부모님들에게 that 그녀가 오후에 studying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저 오후에 공부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녀는 laying은 놓거나 두고 있었다죠.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lie라는 동사의 분사형이 됩니다. lying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단어들을 좀 구별하라는 건데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자, 조건 영작에서 그는이 주어지 항상 주어 동사부터 소개했다 동사입니다. 시제가 과거겠죠. 그러면 소개하다, introduced.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손님물이에요. 그러면 his guest.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항상 방향의 의미가 나오면 전사를 to를 데리고, introduce는 목적어 두 개 같거나 그런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to his family. 보기에서는 to가 없는데요. 어용 변화나 단어 추가는 항상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은 the professor가 주어고요. 설명하셨다, 설명했다, 과거겠죠. 그러면 explained. 무엇을 설명했어요? 그 시를, the poem. 학생들에게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to가 나오겠죠. 당연히. 또는 이때는 for를 써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었다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to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그 시를 설명해 주었어요. during the lecture, 강의 동안에, 강의 시간 동안에. 16번은 첫 번째 줄에 앉은 소녀가 주어죠. 답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보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답을 했어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럴 때, 자, 소녀가 이런 이제 패턴을 쓸 때 동사가 두 개다 그러면 손을 들었다요. 과거겠죠? 무엇을 들었어요? 손을.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들었고 답을 했어요. 이때는 주어가 들고 답을 했다. 무엇을?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다른 패턴으로 동사가 두 개일 때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우리가 서술형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그러면 손을 들었다. 과거겠죠? raised. 아까 손이나 뭔가를 들어 올리다. raise가 됩니다. 그리고 her hand. 그녀의 손을 들었고 그리고는 대답했다. 이때 당연히 앞뒤로 시제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the question에 대답을 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닛 7의 주의해야 될 동사 형태에 대해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